안녕하세요. 우리 집 황혼극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중년의 삶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루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번째 봄입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은 중년 부부가 7년간의 소원함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되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성인 대상의 문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미성년자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2세 여주인공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황혼 세대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30번째 봄. 전반부 기억 속의 그날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22살의 내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날이 있었나?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리던 날이. 현관에서 들리는 남편 준호의 발걸음과 문이 닫히는 소리. 37년차 회사원인 그가 정년퇴직까지 이제 3개월 남겨두고 출근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다. 집안이 고요해지자 나는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52살. 세월이 내 몸에 남긴 흔적들이 보였다. 눈가에 잔주름, 목에 주름, 조금 처진 가슴과 두꺼워진 허리. 하지만 이상했다. 오늘만큼은 그 흔적들마저 아름답게 느껴졌다. 결혼 30주년. 아직도 생생하다. 22살의 나와 28살의 그가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멀어졌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다시 시작하려는지. 1992년 4월. 대학을 갓 졸업한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일을 시작했다. 사회초년생 월급쟁이의 하루하루는 새롭고 떨렸다. 그날도 영업부와의 회의 때문에 서류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떨리는 마음으로 영업부 문을 열었을 때 책상에서 일어나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김준호 대리. 28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진한 눈썹 아래 똘똘한 눈빛, 그리고 따뜻한 미소. 키는 176cm 정도였고 어깨가 넓었다. 회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 왠지 그것이 귀여웠다. 그가 악수를 청했을 때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부드럽지도 거칠지도 않은 일하는 남자의 손이었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업무상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정말 일 때문이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다. 그는 농담을 잘했고 나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특히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위로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혼내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며 웃어넘겼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일이 끝날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첫 데이트였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붉은 와인 한 잔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나를 보며 그가 웃었다. 그때 그가 내가 정말 예쁘다고 말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더욱 얼굴이 빨갛게 됐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날 밤 그가 나를 원룸까지 바래다 주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밤이었다. 현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라고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가지 않았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에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빛나는 그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첫 키스였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키스가 끝나고 그가 내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다. 열이 나느냐고 물었다. 나는 부끄러워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 후 6개월 동안 우리는 매주 데이트했다.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집을 찾아다녔다. 그는 항상 신사적이었다. 손을 잡거나 가벼운 키스 이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갈망을.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나에게 청혼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나는 울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가 일어나서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1993년 3월.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다. 22살의 신부와 28살의 신랑.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앞에 선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신혼여행은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의 작은 호텔에서 3일을 보냈다. 첫날 밤이 기억난다. 나는 너무나 떨렸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엄마가 신혼 날 밤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말만 기억났다. 호텔방에 들어서자 그가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얀 잠옷을 입은 채로.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파란 잠옷을 입었는데 가슴이 조금 보였다. 나는 얼굴이 빨갛게 됐다. 그가 내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속삭였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손길은 세심했다. 그 밤 나는 진짜 여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아팠다. 하지만 그의 다정한 손길과 속삭임 덕분에 점점 편안해졌다. 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의 그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프면서도 뭔가 완성된 기분이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마련하느라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다. 그때는 그것도 큰 돈이었다. 집은 작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다. 신혼 초기에 우리는 정말 뜨거웠다. 그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서로를 끌어안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거의 매일 밤 사랑을 나눴다. 때로는 저녁을 먹기도 전에 침대로 향했다. 그의 손이 내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특히 그가 내 가슴을 애무할 때, 젖꼭지에 입술을 가져다 댈 때면 나는 목을 뒤로 젖히고 신음을 흘렸다. 22의 내 몸은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올 때의 그 충만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의 쾌감. 절정에 도달했을 때 온몸이 경직되었다가 풀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다. 주말이면 침대에서 늦잠을 잤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 사랑을 나눴다. 햇살이 침실로 들어오는 시간에 하는 사랑은 밤과는 또 다른 맛이었다. 더 부드럽고 나른했다. 그때 나는 임신했다. 결혼 1년 만이었다. 입덧이 심해서 몇 달 동안 거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 그가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었다. 대신 매일 밤 나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딸아이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다. 작고 귀여운 아기. 그가 딸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밤중 수유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나는 항상 피곤했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좋았다. 한 달에 서너 번은 사랑을 나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혼 때의 열정을 되찾았다. 아이가 잠든 사이 조용히 사랑을 나누는 것도 나름의 묘미가 있었다. 지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그가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더 바빠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야근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다.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도 잦아졌다.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가 집에 들어올 때면 이미 지은이는 잠든 후였다. 그도 피곤해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부부관계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점점 그리워졌다. 신혼 때의 그 열정이, 그 친밀감이. 2010년 지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우리 부부관계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때부터 그가 잠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가 시도할 때마다 중간에 포기해야 했다. 그의 자존심이 상했다. 나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자고 말했지만 그는 점점 위축되었다. 그 무렵 나는 43이었다. 아직 충분히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였다. 점점 시도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2016년 여름이었다. 그 후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참았다. 7년 동안. 하지만 밤마다 혼자 누워있을 때면 그리웠다. 그의 손길이, 그의 체온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때로는 화장실에 앉아 혼자 울기도 했다. 그 사이 지은이는 대학에 갔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해서 집을 나갔다. 작년 봄의 일이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 그와 나 단둘이 남겨졌다. 그가 정년퇴직을 3개월 앞둔 지금 우리는 마치 룸메이트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각자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든다. 침대는 같이 쓰지만 등을 돌리고 잔다. 하지만 나는 아직 여자였다. 쉰둘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를 남자로 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을, 그의 뒷모습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특히 그가 샤워 후 수건을 두르고 나올 때면 시선을 돌리기 힘들었다. 어젯밤에도 그랬다. 옆에서 자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일이 우리 결혼 30주년인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 시절의 우리가 되어보자고. 오늘은 달랐다. 결혼 30주년을 맞아 나는 결심했다. 다시 그 시절의 우리가 되어보자고. 그를 다시 유혹해보자고. 내가 아직도 여자라는 걸 보여주자고. 아침에 그가 출근한 후 나는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했다.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거울 속 내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화사해 보였다. 옷장을 뒤져서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냈다. 검은색 원피스에 허리띠를 매니 실루엣이 살아났다. 52의 나이에도 여전히 잘록한 허리와 적당한 가슴 라인을 자랑할 수 있었다.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다. 속옷 매장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52살의 아줌마가 이런 걸 사도 되나? 젊은 판매원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혼자 고르겠다고 했다. 검은 레이스 란제리 세트를 골랐다. 브라는 푸시업 타입으로 내 가슴을 한층 더 도드라지게 해주었고 팬티는 엉덩이 라인을 섹시하게 만들어주었다. 가터벨트와 스타킹까지. 20대 처녀 시절에도 입어본 적 없는 파격적인 차림이었다. 계산대에서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포장해 주었다. 혹시 특별한 날이냐고 물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대답하니 축하한다고 했다. 부럽다고도 했다. 집에 돌아와 먼저 집 정리를 했다.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거실에는 촛불을 준비했고 침실에는 장미꽃잎을 뿌렸다.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오후에는 목욕탕에 갔다.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고 때를 밀고 마사지까지 받았다.
집에 돌아와 다시 샤워를 하며 몸에 향기로운 바디워시를 발랐다. 로션도 평소보다 많이 발랐다. 저녁 준비를 했다.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들로 상을 차렸다. 와인도 준비했다. 결혼 초에 자주 마셨던 그 와인. 오랜만에 보는 라벨이 반가웠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검은 란제리를 입은 내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52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여성스러운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슴은 예전만 하지만 여전히 볼륨이 있었고 허리는 잘록했다. 엉덩이도 처지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2살 첫날 밤처럼. 오후 6시 30분. 평소 그가 집에 오는 시간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검은 란제리 위에 얇은 가운을 걸쳤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발걸음이 거실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잠깐 주저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든 여자의 한심한 시도라고 여길까? 하지만 용기를 냈다. 거실로 들어온 그가 나를 보는 순간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넥타이를 풀고 있던 그의 손이 멈췄다. 입이 벌어졌다. 눈이 커졌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가운의 띠를 풀며 가운이 바닥에 떨어지자 검은 레이스 란제리 차림에 내 모습이 드러났다. 푸시업 브라 안에서 도드라진 내 가슴, 잘록한 허리를 감싸는 가터벨트, 허벅지까지 올라온 검은 스타킹.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훑어 내려갔다. 얼굴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다리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담스 애플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7년 만에 보는 남편의 욕망 어린 눈빛이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주었다. 셔츠 단추도 하나씩.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내 손이 그의 가슴에 닿자 그가 몸서리쳤다. 촛불이 켜진 식탁으로 그를 이끌었다. 와인을 따라주며 건배를 제안했다. 결혼 30주년을 축하하자고. 그가 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와인을 마시는 동안 그의 시선이 계속 내 가슴에 머물렀다. 레이스 브라 사이로 비치는 유두, 깊게 파인 골짜기. 그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부러 몸을 숙여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때마다 내 가슴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와인 한 잔이 비워질 즈음 나는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그가 깜짝 놀랐다. 내 엉덩이가 그의 허벅지에 닿자 그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다. 7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반응이었다. 나는 그의 목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의 체온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내 허리에 손을 올렸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걱정하는 듯이. 일어나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침실로 가자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가 주저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침실로 가는 길에 그가 뒤에서 내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 내 목덜미에 키스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적극성이었다. 침실에서 나는 그의 셔츠를 완전히 벗겨주었다. 5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탄탄한 가슴과 어깨. 배가 조금 나왔지만 여전히 남성적이었다. 내 손이 그의 가슴을 어루만지자 그가 눈을 감았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며 입술에 키스했다. 7년 만에 키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렸지만 점점 격렬해졌다. 그의 혀가 내 입안을 탐했고 나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의 손이 내 등으로 돌아가 브라 후크를 찾았다. 옛날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풀어냈다. 브라가 바닥에 떨어지자 내 가슴이 드러났다. 52세의 가슴. 예전만큼 탱탱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탄력이 있었다. 그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가슴을 만졌다. 마치 처음 만져보는 것처럼. 그의 손바닥이 내 유두를 자극하자 나는 몸서리쳤다. 그가 내 젖꼭지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혀끝으로 핥고 입술로 빨고 살짝 이빨로 물기도 했다. 7년 동안 잊고 있던 쾌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나는 목을 뒤로 젖히고 신음을 흘렸다. 그가 나를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내 몸을 천천히 탐했다. 목, 쇄골, 가슴, 배.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내 몸이 반응했다. 특히 배꼽 아래로 내려갈 때는 온몸이 경직되었다. 가터벨트를 풀고 스타킹을 벗기고 마지막으로 팬티까지. 나는 완전히 벗은 채로 그 앞에 누워 있었다. 52세의 내 몸이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욕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도 재빨리 옷을 벗었다. 58세의 그의 몸. 배가 조금 나왔고 가슴털이 하얗게 변했지만 여전히 남성적이었다. 그리고 그곳도 7년 전보다는 작아진 것 같았지만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가 내 옆으로 누웠다. 우리의 맨살이 7년 만에 다시 맞닿았다. 그의 체온이 뜨거웠다. 그가 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 은밀한 곳이 이미 촉촉해져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손가락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 그리고 둘. 7년 만에 느끼는 그 감촉에 나는 허리를 들썩였다. 그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에서 밖에서. 엄지손가락으로는 클리토리스를 자극했다. 나는 비명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억누를 수 없었다. 7년간 갈급했던 쾌감이 밀려왔다. 온몸이 떨렸다. 그가 내 위로 올라왔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맞닿았다. 그의 체중이 느껴졌다. 그의 남근이 내 입구에 닿았다. 나는 숨을 참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7년 만의 결합. 처음에는 어색하고 약간 아팠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 충만감, 그 완성된 느낌.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나는 그의 등을 껴안았다. 그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오래된 댄스를 다시 추듯이.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점점 빨라졌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절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7년 동안 잊고 있던 그 순간이. 아직 안 돼. 나는 그를 멈춰 세웠다. 너무 빨리 끝나고 싶지 않았다. 7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더 오래 느끼고 싶었다. 우리는 자세를 바꿨다. 이번에는 내가 위로 올라갔다. 그의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허리를 움직였다. 이 자세에서는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내 가슴을 움켜쥐며 젖꼭지를 비틀었다. 한참을 그렇게 움직인 후 절정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다. 온몸이 경직되었다가 풀어졌다. 강렬한 쾌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렀다. 그도 내 안에서 절정을 맞았다. 7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다. 한동안 우리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숨이 거칠었다. 그의 머리가 내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돌아왔다. 수연아. 7년 만에 듣는 사랑을 나눈 후에 그 다정한 목소리.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얗게 센 머리지만 여전히 내 남편이었다. 하지만 밤은 아직 깊지 않았다. 30주년 기념일, 나는 밤새도록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그의 가슴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다. 배, 배꼽, 그리고 더 아래로. 그가 몸서리쳤다. 그곳을 입에 머금었다. 오랜만에 하는 것이라 어색했지만 점점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가 다시 단단해졌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능했다.
나는 기뻤다. 두 번째는 더욱 격렬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거침이 없었다. 그가 뒤에서 안았다. 엎드린 나의 엉덩이를 잡고 깊숙이 들어왔다. 이 자세는 더욱 자극적이었다. 그의 허벅지가 내 엉덩이에 부딪히는 소리,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침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베개를 붙잡고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이번 절정은 더 빨리 왔다. 더 강렬했다. 나는 온몸이 떨려서 그의 품에 쓰러졌다. 세 번째는 새벽 3시쯤이었다. 둘 다 조금 지쳤지만 아직 끝나고 싶지 않았다. 옆으로 누워서 하는 체위였다. 그의 손이 앞에서 내 가슴을 애무하면서 뒤에서 천천히 들어왔다. 이번에는 느렸다. 급하지 않았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사랑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내 귀에 닿았다.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번 절정은 길고 부드러웠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천천히 물러갔다. 우리는 그대로 껴안고 잠들었다. 새벽 6시경 나는 먼저 깼다. 그의 품에 안겨서. 오랜만에 이렇게 잠든 밤이었다. 몸이 아팠다. 7년 만에 하는 것이라 근육이 뻐근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지난밤 일이 꿈이었나 싶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 흩어진 친구를 보며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젯밤이 꿈 같았다고. 정말 행복했다고.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어색했다. 30년 부부인데 뭐가 어색하냐만 어젯밤의 일 때문에 새로운 감정이 생긴 것 같았다. 마치 연애 초기의 그 설렘 같은 것. 그가 출근 준비를 할 때 나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예전에 자주 했던 일이지만 오랜만이었다. 그가 내 뺨에 키스하며 출근했다. 이것도 오랜만이었다. 하루 종일 나는 몸에서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와 섞인 냄새. 어젯밤의 흔적들. 그것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꾸 생각났다. 그날 저녁 그가 일찍 들어왔다. 꽃을 들고 분홍 장미 한 다발. 오랜만에 받는 꽃다발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껴안게 되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내 가슴을 어루만졌다. 나도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밤에도 우리는 사랑했다. 어제만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더욱 달콤했다. 서로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었다.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사랑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내 몸도 점점 예전의 반응을 되찾아갔다. 더 쉽게 젖어들었고 더 빨리 절정에 도달했다. 한 달 후 그가 정년 퇴직을 했다. 37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친 것이다. 퇴직식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옆에서 함께 울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평일 오후에도 사랑을 나눴다. 햇살이 침실로 들어오는 시간에 하는 사랑은 또 다른 맛이었다. 더 밝고 더 따뜻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52세와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자유로웠다.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내게 말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서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만족스럽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52세의 나는 22세의 나보다 자신의 몸을 더 잘 알았다.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기분 좋은지. 우리는 새로운 것들도 시도했다. 예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체위들, 새로운 장소들.
거실 소파에서, 욕실에서, 심지어 부엌에서도 52세와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모험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은 그가 나를 식탁 위에 앉혔다. 그리고 서서 사랑했다. 새로운 각도, 새로운 느낌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다리로 그의 허리를 감쌌다. 또 어느 날은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뒤에서 안았다. 앞치마만 입은 나의 몸을 만지며 그곳에서 바로 사랑을 나누었다. 오후의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내 몸의 변화를 느꼈다. 피부가 더 윤택해졌고 표정이 밝아졌다. 마트에서 아는 아주머니가 요즘 너무 예뻐졌다고 말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웃어 넘겼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다.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빛이 다르고 미소가 다르고 걸음걸이까지 다르다. 그도 변했다. 퇴직 후 우울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활기차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갑자기 말했다. 여행을 가자고. 진짜 신혼여행을. 30년 전에는 부산밖에 못 갔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곳으로 가자고. 우리는 제주도로 정했다. 3박 4일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30년 만에 신혼여행이었다. 제주도에서의 3일. 제주도의 리조트는 환상적이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 대형 침대와 야외 자쿠지까지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침대에서 사랑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20대인 것 같았다. 둘째 날에는 야외 자쿠지에서 사랑했다. 별빛 아래서 따뜻한 물 속에서 그때의 절정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몸이 달아오른다. 물의 부력 때문에 더욱 자유로웠고 별빛과 바람이 온몸을 감쌌다. 셋째 날 아침에는 발코니에서 일출을 보며 사랑했다. 수평선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교감이었다. 그가 내 몸을 애무할 때 나는 그의 마음을 느꼈다. 내가 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1년 후. 지금 결혼 31주년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은 사랑을 나눈다. 때로는 더 자주. 53세가 된 내 몸은 여전히 그를 원하고 59세가 된 그도 나를 갈망한다. 어젯밤에도 우리는 사랑했다. 30여 년의 결혼 생활, 그중 7년의 공백기를 지나 되찾은 사랑. 그의 손이 내 몸을 어루만질 때 나는 여전히 22살 신부가 된 기분이다. 그가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나는 생각한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은이가 지난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왔다. 두 돌이 된 손자 민준이.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라는 것을.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거실에서 조용히 사랑을 나누었다. 소파에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것도 나름의 스릴이었다. 지은이가 돌아간 후 그가 말했다. 우리도 다시 아이를 가져볼까 하고. 농담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여전히 젊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요즘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의 퇴직금으로 작은 펜션을 차려볼까 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펜션 아이디어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그가 먼저 꺼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사후 여운을 즐기며 나누던 대화였다.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던 그가 불쑥 우리처럼 사랑을 되찾은 부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진지하게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남해안 쪽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땅들을 알아보고 있었다. 나도 점점 흥미가 생겼다. 우리가 구상하는 펜션은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다. 중년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다. 각 방마다 프라이빗 자쿠지가 있고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다. 로맨틱하면서도 편안한, 서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나는 인테리어를 담당하기로 했다. 각 방마다 다른 테마로 꾸밀 생각이다. 신혼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방, 격정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 조용하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 침구는 모두 고급 소재로, 조명은 은은하게, 향초와 꽃도 준비해둘 생각이다. 그는 운영을 맡기로 했다. 손님 맞이부터 시설 관리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도. 우리처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했다. 펜션 이름도 정했다. 30번째 봄. 우리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사랑의 봄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를. 어제 남해안의 한 마을을 다녀왔다. 언덕 위 조그만 땅인데 바다 전망이 환상적이었다. 석양이 질 때는 온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여기서 많은 부부들이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도 사랑을 나눴다. 미래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격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달빛 아래서. 내년에는 우리 펜션에서 이런 밤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그가 아침 운동을 나갔다. 요즘 그는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 새벽 6시면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뛴다. 처음에는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볍게 뛸 정도로 체력이 늘었다. 돌아오면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도 한다. 58세에서 59세가 된 지금까지 1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가 부끄러워하며 나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체력이 떨어지면 밤에 힘이 부족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그것이다. 우리가 7년간 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다르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작년부터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제법 유연해졌다. 특히 골반 운동에 좋다는 동작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실제로 밤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영양제도 챙겨 먹는다. 종합 비타민은 기본이고 오메가3, 비타민 D, 그리고 여성 갱년기에 좋다는 이소플라본까지. 그도 남성 건강에 좋다는 아르기닌과 마카를 먹고 있다. 서로 챙겨주면서 먹는 것이다. 식단도 바뀌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먹는다. 굴, 전복 같은 바다의 정력 음식도 자주 먹는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다. 예전에는 그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것이 우리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해서 여유롭다.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설렘이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 자신을 잃고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53세의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헤어스타일도 바꿨다. 아줌마 파마를 벗어나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쓴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립스틱 정도는 바른다. 옷차림도 마찬가지다. 집에서도 예쁜 옷을 입으려고 한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는 밤에 나타난다.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 된 나, 더 자신감 있는 그. 우리는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20대 못지않은 열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사랑할 것이다. 31번째 봄을 맞이하며 벌써 1년이 넘었다. 30주년 기념일 밤 이후로 그 밤이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7년의 공백을 깨트린 하룻밤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의 용기가 대단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계속 룸메이트처럼 살았을 것이다. 대화는 하지만 스킨십은 없는, 정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그런 관계로 많은 중년 부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가족으로만 지내는.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 신혼 때의 그 순수한 열정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다. 32번째, 33번째 봄도 올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들이 있다. 건강도, 시간도, 그리고 사랑도.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우리는 사랑할 것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져도 그래도 서로를 원하고 갈망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다. 언제나 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겨울 같던 우리 관계에도 봄이 왔듯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용기를 낸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미소 짓는다. 53세의 내 모습을.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22살의 소녀가 살아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여자가.